놀아주는 여자는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키즈 크리에이터 은하가 주식회사 목마른 사슴의 대표 서지원과 만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작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요약된 내용은 원작의 감동과 재미를 대신할 수 없으니 꼭 원작을 정주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미니와 친구들을 운영하는 키즈 크리에이터 은하. 그러나 적은 수익 탓에 건물 청소 알바를 시작한 은하는 하나같이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회사, 목마른 사슴이라는 회사에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사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말에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은하가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던 그때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뒤를 돌아본 은하는 가슴 쪽으로 움켜쥐고 있는 범상치 않은 외모와 피지컬을 가진 남자를 발견하는데요. 단번에 남자가 이곳에 다니는 조폭이라고 확신하던 은하는 본의 아니게 자신이 쥐고 있던 대걸레로 남자의 갈비뼈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 사무실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달려와 남자를 둘러싸죠. 꽤 고통이 컸는지 눈을 감고 괴로워하다 간신히 눈을 뜬 남자는 은하의 얼굴을 확인하고 놀라는데요. 저기 혹시 라는 말과 함께 다가오던 남자는 그만 미끄러 넘어지고 은하는 혼란스러운 이때를 틈타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은하는 남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릴 때 하마터면 조폭에게 죽을 뻔한 경험을 떠올리며 그 일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실 은하가 오해한 목마른 사슴은 전국에 3군데의 공장을 둔 매출 200억대의 대형 육가공 전문회사로 은하가 오해했던 사무실 안의 대화는 가부를 받고 잠수탄 직원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는데요. 한 가지 특이점은 회사의 임직원 99%가 갱생한 전과자라는 점으로 이 회사의 대표이자 불독파라는 조폭 보스의 외아들이었던 서지원은 조직을 물려받자마자 깨끗이 해산시켜버리고 이 회사를 세웠다는 점이었죠. 한편 병원에 입원했던 지환이는 깨어나자마자 은하의 이름을 읊조리며 부하들에게 그녀를 정중하게 모셔오라고 합니다. 이에 부하 일영이는 은하를 킬러로 의심하고 서둘러 은하를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이를 알 리 없는 은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병동 무료 공연을 나갔다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환이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사과와 함께 겁에 질려 울던 은하는 손을 뻗는 지환이의 행동을 오해하게 되고 이에 몰려든 아이들 때문에 지환이가 당황한 사이 또다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홀로 남겨진 지환이는 자신을 무서워하던 은하의 모습에 슬퍼하면서도 우연히 듣게 된 은하와 아이 엄마의 대화를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은하에게 1억을 전달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죠. 이후 지환이는 일영이에게서 분명 부잣집 딸로 기억하고 있던 은하가 건물 청소 알바를 하고 있던 이유와 오늘 오후 자선경매에 참여한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입고 있던 환자복을 던지며 당장 현금으로 1억을 가져오라고 한 지환이는 그 길로 바로 자선경매장으로 향해 은하의 장난감을 1억에 구매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1억을 서연이의 엄마에게 전달하면서도 도대체 지환이가 자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친구 미호에게 고민을 털어놓던 은하는 장난스러운 미호의 말에 최대한 후줄근하게 입은 채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이와는 달리 혹시 은하가 3번의 만남에서 자신을 기억해내지 않을지 기대를 하며 나온 지환이는 은하와 통성명을 한 뒤 함께 밥을 먹기로 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환이가 사채를 빌리려고 하는 여자를 말리라 야옹이파라는 전 불독파 부두목이 운영하는 조직과 시비가 붙게 되면서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은 허무하게 끝이 나죠. 이후 집에 돌아온 은하는 지환이의 모습을 떠올리다 어쩐지 그가 은하가 찾고 있는 현우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우, 어릴 적 줄곧 은하와 놀아주곤 했던 현우는 은하의 첫사랑이자 은하가 유튜버가 된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17년 전 함께 놀던 현우가 자신 때문에 조폭에게 잡혀갔다는 죄책감과 언젠가 현우가 은하의 영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은하가 유튜버가 된 이유였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은하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을 다는 저스티스라는 인물이 현우와 은하의 고향인 춘천 이야기를 하자 은하는 그가 정말로 현우가 아닐지 기대하지만 이후 그의 정체가 장현우라는 검사이자 오빠 세훈이의 지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크게 실망합니다.
한편 은하는 남은 두 번의 만남 동안 지환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환이에게서 자꾸만 현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장현우와의 만남 이후 은하는 지환이에게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릴 적 어머니와 지내다 납치되다시피 조폭인 아버지에게 가게 된 이후 현우에서 지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지환이는 그제야 은하가 17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시각 이령이 역시 미호를 통해 은하가 찾는 서현우가 지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은하를 형수님으로 점찍어 놓았던 이령이는 기쁜 마음으로 지환이에게 이를 알리지만 자신이 현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은하가 죄책감을 가질 테니 말하지 말라는 대답을 듣게 되죠. 이령이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지환이 몰래 가짜 서현우를 만듭니다. 이를 모른 채 가짜 서현우와 만나게 된 은하는 영혼 없는 그의 대화에 어딘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지만 행복해 보이는 현우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한편 사사건건 자신의 업장에 해방을 놓는 지환이에 대해 분노하던 야옹이파의 고양이는 은하와 지환이의 관계가 친밀해 보이자 그녀를 납치하게 되는데요. 은하는 어딘지 낯이 익은 고양이의 목소리가 17년 전 현우를 납치했던 목소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러나 은하의 추궁을 모른 채 하던 고양이는 서현우에 대해서는 지환이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은하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가짜 서현우를 만나 그가 진짜 현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은하는 혼자 현우에 대해 조사해 나가다 전 불독파 직원을 통해 서현우와 서지환이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은하는 이어지는 남자의 말을 통해 지환이 사실대로 밝히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곧바로 지환이에게 달려가려던 은하는 2년 만에 엄마에게 온 전화를 받고 일단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러나 은하에게 연락을 한 이유가 아버지의 정계 출마를 위해 장현우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죠. 이에 은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은하와 재회한 지환이는 은하가 자신 때문에 집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 때문에 가족을 버린 이후 힘들어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은하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은하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환이는 자신의 행동이 틀렸었다는 걸 알게 되며 은하를 구출한 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한편 납치 사건 이후 회사와 계약이 종료된 은하는 미니와 커다란 친구들로 채널명을 바꾸고 목마른 사슴의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곧 큰 인기를 얻으며 유명해집니다. 그러나 지환이가 유명해진 틈을 타서 고양이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교묘하게 지환이가 한 것처럼 누명을 씌우는데요. 지환이에 대한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던 은하는 동료 예나와 지환이의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지환이를 위기에서 구출해냅니다. 이후 지환이와 은하가 단풍이 흐드러진 정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